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신세 시간에서 다뤄볼 주제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고신세에서. 뭐 이게 반응들이 너무 좋아갖고 페이스북 한번 했고 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거 한번 했고 요번에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거는 막 이렇게 데이터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마케터들 보라고 구글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의미가 깊습니다. 데이터를 막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보다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 본인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여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구글에서 썼다고 해서 저희는 100%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 작가님이랑 되게 좀 일관되게 되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갸우뚱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보시면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소비자의 숨은 욕구. 왜냐면 클릭을 하는데 내가 뭐 클릭하는지 그 사람밖에 모르는데 누가 뭘 클릭했는지 모르겠지만 빅데이터로는 또 알 수 있고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가 자기 돌봄 욕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일관된 것 같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자기 돌봄 욕구를 하면서 신체적 자기 돌봄이 강화되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홈트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홈트.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홈 트레이닝과 관련한 영상 조회수는 유튜브에서 전체적으로 40%나 증가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많이 증가한 거죠. 예. 엄청나게 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홈트가 지금 대세가 됐는데 그럼 과연 홈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대세인 게 보통 이제 대세가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중에 하나가 홈트에 관련된 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대세구나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홈트에서 대표적인 미국 주식이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별명도 어마어마해요. 이런 헬스 이런데 홈트계 넷플릭스라는 별명이 있어. 그래서 그만큼 잘 나간다. 2019년도에 상장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홈트 할 때 필요한 건 이렇게 맨몸으로 할 수 있지만 헬스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러닝머신이랄지 자전거 그런 것들을 파는데 그걸 구동 모델 비슷하게 해서 되게 고가예요. 그거를 받으면 그것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의 어떤 그 트레이닝을 영상으로 코칭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게 대박이 터지니까 이 노틸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 이 노틸러스 회사는 옛날 때부터 있었던 헬스 기구 회사였거든요. 들어봐서 전 알아요. 주가가 막 이렇게 하다가 2019년까지 거의 꼬라 박아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가 수혜주.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식 하다 보면 같은 게 통으로 그 업종별로 수혜주를 찾잖아요. 펠로톤이 뜨니까 그럼 비슷한 게 뭐가 있지? 노틸러스가 뜬 거예요. 왜냐면 노틸러스는 싸요. 싸고 오래 뭔가 전통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펠로톤은 너무 비싸. 그래서 대안으로 노틸러스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망하던 회사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홈트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당연히 많고 본인도 홈트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트렌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2021년은 2020년의 데자뷰일 것인데 더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와서 바뀐 우리의 어떤 욕구나 행동 양식이 과연 코로나가 끝나간 이후에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홈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끝나면 바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밖에서 운동하는 그 묘미가 훨씬 크거든요. 함께 하는 거. 그렇지. 우리 움직임 힘에서 배웠잖아요. 진짜 어쩔 수 없이 홈트 하는 거지.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요즘에 부쩍 늘고 있는 기사가 뭡니까? 층간소음이죠. 원래 층간소음도 이게 예민한데 아무리 세팅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게 신경을 안 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팅을 정말 잘해놓지 않으면 이 층간소음이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이것도 피곤한데 계속 집에서 홈트하기 힘들잖아요. 또 내가 홈트했다고 해서 또 한번 트러블이 생기면 계속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사 가기도 쉽지도 않고 보니까 이 홈트는 코로나 때만 반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왜냐면 당장 우리 태PD만 해도 막 그런 거 중량 운동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단계가 높으니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집에서 하고 있지만 풀리기만 하면은 마스크 쓰고 바로 헬스장으로 갈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려고 하면 되게 조심해야 돼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다음에 뭐 무거운 걸 못 드니까. 그래서 지금 홈트가 대세이긴 하지만 저희 생각에 여러분 틀릴 확률도 있습니다. 네. 뭐 높습니다. 예측이라고 저희는, 항상 틀릴 수 있는 항상 거니까. 틀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린 이런 근거에서 홈트는 지금 대세지만 그 다음에 2021년에 지속될 수 있지만 이게 끝나면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매우 높은 것 중에 예.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기돌봄의 욕구에서 두 번째 자기돌봄이 경제적 자기돌봄. 확실히 여기는 데이터 중심보다는 스토리텔링 중심이 큰데 이 레포트는 기사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솔직히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게 지금 코스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동학 개미 운동의 성공이고 여기도 이제 막 그런 게 나와요. 어떤 채널은 올해 약 10만 명에서 구독자가 6개월 만에 28만 명으로 훌쩍 성장했고 다른 채널도 7만 명에서 6개월 만에 21만 명 엄청 사실 떡상한 거거든요. 근데 주식 관련 채널들은 다 솔직히 떡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도 되게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게 확실히 팬데믹을 뭐랄까 기점으로 금융 IQ가 우리 개미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되게 긍정적이라 봐요. 저는. 저도 긍정적이라 봐요. 그 다음에 그거의 선봉장은 누구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존봉준. 존봉준님께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2번 나오셨거든요. 존봉준님께서. 존리 대표님께서 2번 나오셨는데 그냥 뭐 거기서 강론은 의견이 있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한 철학이 되게 좋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고 기업을 투기한다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기업을 소유한다는 마음으로 보고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근검 절약하고 그 주식으로 주식 사몰. 그러니까 강론은 틀린 게 있을 수 있어도 거시적인 담론에서는 너무 그냥 괜찮은 거고 그냥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게 저희도 큰 채널이니까 존봉준 진짜 대장님께서 나와서 그 댓글 보면은 사실상 종교에 가까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그게 이게 진짜 여기에는 그런 게 안 나는데 이제 저희는 아는 거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삼성에서 나 이거 소름 돋아. 나 좀 이게 자랑스러워. 국민연금 빼고 개인이 이걸 찍는 시점을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기간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 기간은 뭐 돈이 많으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데 개인이 꿈쩍도 안 해. 삼성으로 나는 은퇴하겠다 이거예요. 삼성으로 노후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유튜브 여파가 어마어마하고 저희가 또 하나 조금 고급지게 들어가 보면은 출판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책이 많이 팔린 거는 역대 처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주식이 조금 더 뭐 다른 테크니컬한 분석보다 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분석을 봤을 때 와 지금도 주식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책을 이제 막 사보기 시작하는데 더 오래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식 IQ가 늘어갔고 펀드를 많이 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비정상적이었던 게 우리나라가 되게 글로벌 따지면 부자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산 포트폴리오가 너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긴 했었어. 근데 뭐 당연히 뭐 코스피가 워낙 박스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력도가 없었긴 했지만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원래 여력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이든지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은 되게 좋은 역사적으로 되게 좋은 자산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주식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베팅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베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금융 지식도 많이 들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다양스러운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게 올해 개인들이 산 주식들 보면은 우량주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과거랑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색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소소한 팁 하나 드리면은 솔직히 투자는 예측인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안티프레즈라는 게 자산 분배거든요. 근데 자산 분배는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도 않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겨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큰 돈 굴리는 데는 다 자산 분배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다면 그 김성일 씨, 그 짱이죠. 뭐 마법의 연금 굴리기, 마법의 돈 굴리기 이 정도 참고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 분배를 특히 지금 더 읽으셔야 더 네.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제 것 같습니다. 친구 치과 의사 친구는 따라해갖고 되게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엄청 충격인 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꿀팁까지 하나 드려보면서 이제 돌봄의 욕구를 맞춰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난 이것도 좀 뿌듯했어. 첫 번째가 안전한 캠핑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 차박. 저는 차박이란 용어를 요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보면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차에서 캠핑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는 보면은 코로나 확산 이후 차박과 관련된 영상의 조회수는 코로나 확산 이후 140% 넘게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 페이스북으로 공부했죠? 그렇죠. 거기서 독일 편을 봤는데 어때요? 거기서 캠핑카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렸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약간 뭐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크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페이스북으로 고신세를 시작한 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되게 가장 거시적으로 보면서 좀 국지적으로 보고 다른 데이터로 베이스로 봤을 때도 여전히 트렌드는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좀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기사라도 앞으로 우리 고신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풀어드리는 게 저희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차박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겠어요? 파생 상품. 그렇죠. 캠핑용품 많이 팔릴 거고 그다음에 이것처럼 여러분도 차박 가갖고 그냥 예를 들어 가족 소풍 영상 찍는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남겨보세요. 그게 떡상을 할지 모르는 건데 그럼 시간은 조금 들어가겠죠. 그런 거는 내가 가족 앨범 만든다는 마음으로 차박하는 영상, 캠핑하는 영상 가볍게 남기면은 이런 게 되게 안티프레질하게 유튜브 찍는 거죠.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죽을 때쯤에 뭘 할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애들하고 찍었던 영상들 많이 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자주 보고. 그런데 뭐 그런 우리 가족과 또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좋았던 것들 남겨놓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좋은 주제도 또 트렌드 주제도 나왔으니까 일석 매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인데 집에서 해먹는 간단한 혹은 근사한 한 끼. 뭐 요리 영상은 뭐 유튜브 인기 검색 영상에 없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냐 신기해 보이는 요리를 많이 누르는데 와 여기 대박이네요. 평생 써먹는 삼겹살 굽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7월 중순에 업로드된 지 석 달 만에 700만 뷰를 떴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도 많이 봤을 거예요. 와 근데 이 700만 뷰는 되게 큰 숫자거든요. 진짜 많이 본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고기 관련 유튜버들이 되게 확실히 대세가 많더라고요. 되게 고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삼겹살 나라고 삼겹살 관련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삼겹살을 많이 먹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워낙 삼겹살 좋아하는데 벌써 제목부터 제가 클릭해보고 싶은 제목이네. 이게 여기 좀 이거 좋네요. 저희는 이 영상 안 봤는데 이 영상에는 마치 스테이크를 굽듯이 삼겹살이란 말이에요. 예?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삼겹살의 진한 풍미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레시피. 마이야르 반응.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벌써. 아무튼 뭔가 있어 보이는데. 벌써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막 수공 예품 만들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벌써 스토리가 여러분 색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엄밀하게 화학적으로 봤을 때 미각은 크게 차이가 안 날지언정 뇌가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달라요. 내가 오늘 특이한 거 먹는구나. 맞습니다. 이 마이야르가 어디 뭐 유럽에서 온 그 이름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유럽풍으로 먹는구나. 벌써 근사하고 또 요런 거를 가족한테도 해주고 친구 한 2명은 집에 불러도 되잖아요. 뭐 방역 그 5명 이상 안 모이는 그 범위에서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일상에서. 그렇게 해서 700만 뷰면 대단한데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고 이제 마지막이 사회적 연결 욕구여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댓글놀이의 활성화와 어몽어스가 대박이 났다. 저는 어몽어스 안 해봤는데 어몽어스가 관련해서 맨날 인기 영상에 그 밈 같은 게 맨날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진짜 딸 하요? 조카들이랑 하고 이거 얼마나 빠지냐면 이 게임도 하지만 게임을 안 할 때도 어몽어스 놀이를 해. 이게 약간 마피아 비슷한 거거든요. 이걸 또 저 7살 아들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들어보면 되게 웃겨요. 이 어몽어스 게임을 놀이로 막 하더라고. 마피아 비슷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어른들도 하는 것 같아서
엄청난 지금 센세이션을 우리만 안 할 뿐이야 지금. 저는 게임을 몰라서 예. 유튜브에도 그 유튜버들끼리 어몽어스를 실사로 하는 게 인기가 많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거는 고 작가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예. 상의하기 전에 벌써 약간 텔레파시 통한 게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회적 연결 욕구라고 말할 수 있나? 저는 약간 이게 갸우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댓글놀이가 사회적 연결이다? 특히 유튜브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댓글 놀이를 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라고 유독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 특히 유튜브라는 곳은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확실히 연결성이 좀 강한 속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유튜브는 연결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플랫폼 속성이 달라요. 페이스북은 공유가 중심이어서 말 그대로 진짜 연결인 플랫폼이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도 리스타그램 해갖고 공유가 있는 거고 유튜브는 좀 그거랑 떨어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블랙스완이 터져서 떡상 해갖고 사람들이 단 거 같거든요. 딱 그거예요. 네. 둘 다 그거 같아요. 얘가 뭐 비에 깡도 나오고 그 뭐 어몽어스 나오는데 이건 뭐 코로나랑 그냥 상관이 없는 것 저는 같아요. 오히려 병맛 컨텐츠도 컨텐츠 트랩에 빠지지 않으면은 대박이 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이게 리마커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진영이랑 비랑 진짜 친하단 말이에요. 거의 형제 같은 사이인데 이거 박진영이 확실히 프로듀싱 능력은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독립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깡 나온 다음에 불러갖고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앉아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는데 그 유퀴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큰일이네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대박이 날지. 그러니까 그거 누가 알겠어?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얘기해. 이건 작품성으로 뜬 게 아니라 병맛으로 뜬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되게 팬들이 만들어준 거고. 되게 컸던 거는 비의 멘탈력이라고 그래 봐요. 그게 더 중요했다고 봐야지. 저는 그걸 분석해야 된다고. 왜냐면은 엄청 조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엄복동도 망해가지고. 엄복동 플러스 깡으로 해갖고 그냥 비는 그냥 쇠락했구나 그랬는데 깡 없었으면 진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을 거야.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걸 이겨낸 거예요. 대단한 진짜. 거죠, 그건 진짜. 저는 그래서 비가 존경스러울 정도. 왜? 진짜 맞아. 제가 이 SNS 미디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로 그 조롱과 비하를 받았다? 나는 우울증 걸렸을 거야. 정신 승리하기 힘들지. 정신 승리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것도 어몽어스도 뭐라고 분석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코로나 시국에 뭐 연결 효과가 있다 그럼 배틀그라운드는 뭔데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진짜 모여갖고 총 쏘고만 하는 건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건데 정말 그냥 재밌는 게임이 나온 거야. 재밌는 게임이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앞에 두 카테고리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공식력 있고 되게 파워가 센 구글에서 쓴 거잖아요. 그걸 100% 다 믿을 필요는 없고 그렇죠. 항상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떠드는 것조차 해도 이 자식들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항상 근거를 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심지어 틀릴지언정 여러분이 주장을 말할 때는 주장을 하고 싶을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주장 없이 뭔가를 우기는 건 그냥 감정 고백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데 앞에 거는 되게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트렌드를 통해서 유튜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소비자의 숨겨진 욕구는 무엇이었나 한번 다 같이 살펴봤는데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많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공부가 너무 많이 돼서 이런 거는 뭐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함께 나누면서 여기서 어떤 분들은 10만 명이 보면 5명이 인사이트 받아갖고 움직이면 그게 이제 대박이 시작이거든요. 그게 맞는 거고 확률론적으로도.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서 여러분이 클릭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계속 발굴해갖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신센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